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증강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주면 되냐면 현실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 가상 체험을 합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가상은 완전히 가짜잖아요. 그런데 현실과 가상을 이제 합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의 환경에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법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은 어때요? 현실 세계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상의 물체와 혼합되어 가지고 훨씬 더 향상된 현실감을 부여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법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현실 세계에다가 3차원 가상 영상을 겹침으로써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모호하게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되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늘나라에 있는 일 해가지고 나올 때도 현실에 있는 사람과 주변을 다 이제 가상은 옥황상제 막 하느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꾸미는 경우 있죠. 구름 위에 사람이 있고 그죠? 막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증강현실을 이렇게 실현을 하려면 얼굴에 뭘 쓰죠? 착용식 컴퓨터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이제 좀 얘가 뭘 하는 것 같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게임도 이런 게임이 있죠. 이런 안경 쓰고 하는 게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제 HMD다라고 하죠. 네. 머리에 쓰는 게 있고 또 머리에 안 쓰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네. 이런 증강현실이 있다라는 거 보겠고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조금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은 가상은 뭐예요? 가상 가짜죠. 완전히 가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이렇게 합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을 응용하는 곳은 이제 어디서 활용이 될까? 이제 교육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 주로 이제 실험에 있는 과학에서 실제로 이제 달 행성에 직접 가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지금 자기가 이제 화성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도록 하는 것. 자, 그럼으로써 좀 더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보다 쉬운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환자의 정보를 표현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술에 대한 오차를 이제 줄이자라고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 이제 VR 치료실을 활용을 하고 360도 수술 현장을 촬영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의료 실습 교육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의술의 기술을 높이도록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좋아하시죠?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밋밋한 게임을 하다가 이런데 이제 하면 좀 더 실감이 나고, 실제로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아닌데, 실제로 뭐 타본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또, 몰입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케팅 홍보용으로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단지 자동차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광고에서도 그러죠. 네, 굉장히 이제 꾸불꾸불한 도로를 S자로 이렇게 달리면서 자동차의 성능이 이만큼 좋아요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홍보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상세 사항, 특징 등을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건물, 또 조형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의 이미지로 구현을 하면서
실제의 모습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또 여러분이 옷을 사러 가는데 진짜로 입어보지 않지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보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옷을 사러 갔는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돕니다. 네, 그만큼 신중한 거죠. 근데 이제 매장마다 다 옷을 입어보고 또 다시 벗은 다음에 또 다시 입어보고 그게 참 힘들어요. 네, 그죠? 네, 그런 건데 이런 걸 이제 활용해서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면 이제 좀 편하겠죠? 네, 그런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기술에는 이제 여러분이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가 증강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HMD라고 했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커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 가능한 이제 특정한 마커를 통해서 가상 정보를 입히는 형태로 실제 존재하는 그런 현실 정보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기술을 구분이 모호하게 합성을 해야 되니까 딱 경계선을 어때요? 부드럽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합성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용어적인 면, 증강현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이제 결합한 기술이다. 정의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적인 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타 기술에는 뭐가 있을까? 기타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자, 먼저 그리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리드 컴퓨팅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드가 뭐예요? 그리드. 네, 격자 무늬가 되죠. 그리드.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격자로 연결돼요.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우리가 인터넷에는 수많은 컴퓨터가 있죠. 한 대 한 대의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컴퓨터들을 다 격자무늬 형태로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모여 있으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다면 그게 이제 또 성능이 좋은 한 대의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드 형태로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3자가 어떤 걸 의뢰를 했을 때 그 컴퓨터들이 모두 한꺼번에 처리한다면 어떠세요? 성능이 좋은 컴퓨터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거를 그리드 컴퓨팅이다. 그래서 그리드 컴퓨팅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연결 찾으면 그리드 컴퓨팅이 됩니다. 됐죠? 자, 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더링은 뭐냐면 다른 기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산속에 갔는데 노트북에서 인터넷 좀 하려고 그래요. 노트북에 자료가 있어서 그걸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거기 어디다 연결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핸드폰이 보이는 거죠. 다행히 핸드폰에서는 인터넷이 터지네요. 그럼 인터넷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또 사용료 그런 걸 또 내야 되는 그런 해당되는 통신사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테더링 기술로 노트북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연결한 것을 우리는 테더링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RSS가 있습니다. 네, RSS는 이제 뭐냐면 정보죠. 정보를 내가 찾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인 광고에 관심이 있다. 그럼 내가 맨날 보는 게 구인 광고인데 날마다 어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겠죠. 그걸 계속 마우스 클릭해서 보려면은 그것도 좀 힘드니까 내가 어느 분야에 구직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 그 사이트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공고가 뜰 때마다 그냥 나의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현재 RSS다라고 보면 되세요. 자주 업데이트 되는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가 이제 RSS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랙백은 여러분이 댓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댓글. 내가 직접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쓰게 되고 사용자들은 그 댓글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로 와서 보이도록 해주는 것, 그런 기능을 말을 합니다. 직접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 해당 의견에 대한 댓글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로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SSO를 보세요. SSO. 자, SSO는 우리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싱글 사인이에요. 싱글 사인. 원 클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통합 인증이다. 네. 통합 인증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통합 인증. 네. 됐죠? 그러니까 한 번의 클릭만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또 한 번의 인증만으로 컴퓨터상에 있는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인증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그거를 SSO, 싱글 사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싱글 사인 온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우리 구에 도서관이 5개가 있어요. 1번 도서관, 2번 도서관, 3번 도서관, 4번 도서관, 5번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각각 사이트가 다 별개예요. 이렇게 책 좀 한번 빌려보려고,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는 거죠.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책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맨날 회원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5군데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자, 회원가입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 다 로그인이 돼가지고 정보를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SSO 싱글 사인 통합 인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웹이 있습니다. 시멘틱 앱은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자연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시멘틱 앱은 그런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컴퓨터가 스스로 이해하고 네,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로 바꾸는 거, 똑똑한 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SNS에서 주고받는 언어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언어가 짧죠. 그래 이모티콘을 많이 쓰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외계어라고 하죠. 네. 여러분은 처음에 컴퓨터 일반 공부를 할 때 이게 외계어처럼 들린다 그런 말을 하듯이 이제 SNS상에서 주고받는 이제 막 문자 할 때도 뭐 어떤 뭐 카톡을 할 때도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굉장히 짧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얘는 다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시멘틱 앱.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그리드는 뭐였어요? 자, 연결되어 있다. 그리드 컴퓨팅 하면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그랬죠. 이제 스마트 그리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연결된 거죠. 생산, 운반, 소비 이런 데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공급자, 네, 소비자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 사용량, 공급량, 전력선의 상태 이런 것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거를 이제 스마트 그리드다라는 용어를 붙여준 겁니다. 자, 모바일 오피스는 쉽겠죠. 오피스가 뭐죠? 오피스? 네. 오피스는 이제 사무실 업무를 보는 거죠. 회사 업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로 네, 접속을 해가지고 회사 업무를 네,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다 해가지고 LBS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도 많이 쓰죠. 나의 위치를 켜는 거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안 좋은 건 아니죠. 현재 위치 정보를 알아야지 주변에 맛집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 상황,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내 주변에 주유소가 어디가 있지, 그런 걸 이제 빠르게 내 주위에 편의점이 어디가 있지? 네, 그런 걸 이제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 기반 나의 위치를 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핸드폰이 있죠. LBS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 인식이다, 안구 인식이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다가 이제 졸려가지고 눈을 떼거나 또는 또 눈을 감고 있거나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동영상에 멈추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멈추는 거죠. 네, 그런 기능. 그러다가 눈을 번쩍 뜨서 쳐다보면 다시 또 재생하도록 하는 기능.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최신 기술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면, 자, 그리드 컴퓨팅하고 SSO 꼭 기억을 해주고요. 테더링 세모, RSS 세모. 네, 이것도 네, 세모. 네, 그죠? 시멘틱 앱은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초 파트에서는 우리가 애울 건 애워주고요. 전반적인 이제 컴퓨터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에 관련이 없는 내용도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거기에 분위기를 익혀두시지 컴퓨터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익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애우세요라는 부분은 꼭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익혀주면은 이제 이론서 공부할 때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기초 입문서 강의를 마치고요. 마지막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은 이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것은 이제 꼭 여러분이 익히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